노빈님,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쉽다는 의견이 많던데, 노빈님이 생각하시기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자, 사람들이 아쉽다고 하는 건 조정지역이 해제가 좀 일부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지금 조정지역 중에서 최대 수혜지역이 어딘지 살펴보려면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 어느 지역이 해제되는지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왜 해제가 됐는지도 이유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6월 30일 날 발표를 했어요. 제목은 이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해제지역을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좀 나눠서 설명해 줬거든요. 지방은 투기과열지역 해제지역이 대구의 수성구,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의 의창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은 대구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즉 대구는 조정 지역이 다 해제됐고 일부 지역만 투기과열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북 경산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남의 여수광이라는 여수, 순천, 광역시가 해제됐어요. 해제된 이유를 보면 이제 뭐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주택시장의 안전 요인,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증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고려해서 지방에 있는 투기과열 지구 6개를 해제했다고 하고요. 조정지역이 해제된 이유는 장단기적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전세를 보인 지방의 11개 시군, 즉 무슨 말이냐면 주택가격이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는 변동성이 별로 없고 안정세를 좀 보이는 지역 위주로 해제를 하기로 했다라고 적혀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지방만 해제된다고 생각할 건데 수도권도 해제된 지역이 있긴 해요. 하지만 수도권에 해제된 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아직은 안정세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해제를 하지 않았고요. 일부 아파트가 없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정말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일부 아파트가 없는 지역 딱 몇 개만 해제를 해줬어요. 그게 안산에 있는, 단원구에 있는 대부 동동, 대부 남동, 대부 북동, 성감동, 풍덕동, 그리고 조정지역, 해상지역은 똑같이 안산 단원구의 대부 동동, 대부 남동, 그리고 대부 북동, 그 다음에 성감동, 풍봉동, 서신면. 그래서 사실 수도권의 해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은 결론적으로 해제가 안 됐고 네. 지방지역이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 중에서 저는 아까 첫 번째 질문한 것처럼 최대 수혜지를 본다면 전 전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구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럼 노빈님이 전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힌트를 보도자료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해제가 됐어도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보도자료에 보면 네. 세종시인데요. 세종시는 해제되지 않았어요.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 유지 중인 거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이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청약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잠재적인 수요가 살아있으면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불보듯이 올라갈 것이 뻔하다. 이걸 정부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결론은 잠재적인 수요 측면에서 어디가 좋은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남이 좋다고 본 거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은 잠재적인 수요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네, 제가 검토했을 때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네. 다른 지역들은 좀 부족해요. 실제 한번 좀 살펴보죠. 잠재적인 수요를 아까 말해드린 보도자료에 있는 힌트로 본다면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대구에서 청약 경쟁률로 최근에 이슈되는 단지가 2개 있거든요. 그게 대구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대구 안에서도 수성구 안에서도 가장 입지 좋은 곳을 범어 4동, 만촌 3동이라 해요. 범어 자이, 만촌 자이르네, 이 녀석들이 청약 경쟁률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로 따지면 강남에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지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30%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자이인데도 그렇네요. 네, 브랜드도 따르지 않고 네. 위치를 보면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건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금, 쉽게 말해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오로지 현금으로만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뭐 반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수성구는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데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거든요.
돈이 많네요. 그렇죠. 네. 강남처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나갔어야 하는데 수요가 못 나왔다는 이 이유는 결론은 잠재적인 수요가 지금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다시피 현재 대구의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공급능란도 많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심리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대구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잠재적인 수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큰 지역이 대전인데요. 네. 대전에서는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면 그래도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근 분양한 단지 중에 좀 큰 단지가 동구에 있는 리더스 시티 오블럭이에요. 똑같이 대구하고 똑같이 투기하고 조정지역인데도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엄청 잘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규제 지역 치고는 잘 나온 편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특공 소득률도 괜찮았어요. 즉 실거주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대전은 잠재적인 수요가 충분히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좀 살아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대전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세종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직까지는 세종시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대전은 안 좋은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시지만 경북 경산이라는 곳 이번에 해제됐죠. 네. 그러죠. 여기는 최근에 분양단지는 없는데 그래서 분양단지가 없으면 잠재적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미분양이 현재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앞으로 미분양이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공급을 보면 연평균보다 조금 많긴 한데 과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히 잠재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다만 여기도 어때요? 대구하고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대구하고 경북에 있는 경상시하고는 거의 생활권이 동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전하고 세종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살아나지 못하면 경상도 쉽게 지금 상황에서 규제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매우 적습니다. 전남 여수강 보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여수이긴 한데 우선 순천시를 보면요.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에 외곽이긴 하지만 네. 왕지동 나름 입지가 좋은 곳에 주변에 현재 순천 사람들은 차기 대장이라고 부르는 순천 트리마제가 일제단지가 택지개발로 해서 좀 대단지로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 단지도 초기에는 분양했을 때는 좀 미분양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좀 완판돼서 지금 거의 미분양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만큼 어찌됐든 수요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공 소진율이 사용한 게 보이는 것처럼 특공 소진율을 사람들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잠재적인 수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분양도 지금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이 연평균보다는 좀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면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더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광양시로 넘어가면요. 광양시는 최근에 청약단지는 없어요. 미분양이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미분양이 지금 역대로 최고로 많아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하지만 이 미분양을 잘 보면 외곽에 있는 황금지구 그거나 아니면 저쪽 광양읍에 있는 원래 외곽 쪽에 있고 좀 마동이라고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좀 있어가지고 충분히 미분양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심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어찌됐든 미분양이 심리적으로 많다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입주 물량까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전남에서 가장 좀 잠재적인 수요가 좀 부족할 거라고 좀 판단이 들긴 해요. 다만 중심부에는 생각보다 잠재적인 수요는 전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의외로 미분양을 빨리 소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잠재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단점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그리고 전남 여수시를 보면요. 최근 청약단지는 없어요. 근데 미분양도 평균 이상보다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이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더 포인트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통틀어서 잠재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수가 제일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전남은 여수강이라 불릴 만큼 지리상 순천,
광양, 여수 이게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의 입지 물량이나 서로의 미분양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영향을 좀 여수한테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 대비는 가장 장점만 있는 지역이라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들 다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데이터 상에서도 그리고 모니터링 해본 결과도 전남이 잠재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위가 있어 저는 최대 수요지로 판단이 돼요. 네, 전남 중에서도 그럼 여수를 관심 있게 우선 봐야겠네요. 여수가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네. 그 꼭 안정적인 측면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 측면 때문에 무조건 많이 더 올라간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뭐 개발의 호재, 그다음에 불쏘시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남은 저는 뭐 여수를 무조건 1순을 보라는 것보다 여수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주정심이 열릴 텐데 계속해서 해제 지역이 나올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디가 가장 유력할까요? 근데 이것도 보도자료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편 최근 주택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근본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많았다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네. 사실 이 얘기는 안 쓸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씀으로써 앞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할 지역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거고 최대한 규제 지역을 해제할 거라고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아, 여지를 남겨뒀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포인트는 어때요? 수도권 얘기는 없죠. 네. 지방 중소도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해제가 된 다음에 큰 틀에서 포인트는 무조건 해제될 지역의 가능성이 나올 것이 높고 그리고 그 지역은 큰 틀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다. 광역시보다는 분명 지방 중소도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 지역은 제가 다음 편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의 지금 방향성은 앞으로 계속 해제할 것이다. 네. 다만 해제 조건이 충족하고 제 생각에는 심리가 위축된 곳 위주로 해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비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봐요. 네.